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헤드셋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 온도, 이 습도, 이 조명, 이게 맞나? 한번 이어받아 볼게요. 뒷반 얘기를 안 나온다고요. 안녕하세요, 딥토크입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앞으로 다가온 26년을 맞이하기 전에 25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정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마침 인스타에 피클이라는 계정에서 25년을 정산하기 위한 질문 35선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질문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답변해가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25년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새학기라고 정했는데요. 새로운 학년이나 학교를 갈 때 뭔가 설렘이나 두려움이 공존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기처럼 저도 올 한 해가 조금 혼란스러우면서도 설렘이 같이 공존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학기라는 키워드로 정해봤고요. 가장 큰 시도는 퇴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 동안 다니던 아주 애정하던 회사를 올해 4월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서 저에게는 올해 가장 의미 있었던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저한테 조금 의미 있는 시도였는데 사실 제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겁을 많이 내는 성격이라서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빨리 시작하자 생각하고 우선 저질러 버렸던 일이라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저에게 의미 있었던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낭만적인 기억이 생각보다 되짚어보니까 많더라고요. 4월에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갔다 온 것도 저에게 되게 낭만적인 기억이었고 5월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넬 콘서트를 다녀온 것도 저에게 낭만적인 기억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베스트로 꼽는 거는 올해 8월에 다녀왔던 제주도에 대한 기억이 가장 낭만적인 기억으로 골랐는데요. 제가 바다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친한 동생이 같이 바다 수영을 하자고 제주도를 같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 사촌 오빠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흔쾌히 저희한테 방이랑 오빠 타고 다니시는 자차를 저희에게 빌려주셨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저희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집과 차를 주신 거죠. 근데 제주도에서 사실 숙박과 렌트가 공짜로 해결된다고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갔죠. 어차피 2시간만 있으면 됐던 거라서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갔는데 친구랑 같이 앉는 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친구는 저 멀리 앉고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셨던 남자분이 제가 파티가 끝나고 나서 밤바다 수영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수영을 하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 5일 정도 그 남자분과 제 친구와 제 친구가 데려온 일행분 그리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친해진 스태프분 한 분 이렇게 총 5명이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여행 자체가 매일매일 낭만적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마침 제주도를 갔을 때가 이제 뭐 몇 년 만에 별똥별이 막 엄청 떨어진다고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밤바다 수영을 하고 있는데 막 별똥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별똥별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피크 시간이 새벽 4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수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별을 보러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도착하니까 해가 조금씩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별똥별을 못 보고 제주도에서 이제 일출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냥 평상에 혼자 앉아서 해가 뜨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옆자리 남자분께서 제 옆에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출을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헤드셋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최유리님의 바다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온도, 이 습도, 이 조명, 일출의 조명, 그리고 이 노래까지 너무
영화 같았던 순간이라서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낭만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잘 산 템. 이건 친구들한테도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를 산 게 저한테는 올해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었던 소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컴퓨터를 사고 나서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끔 바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고 싶은 공부나 듣고 싶은 강연 같은 게 생겨도 컴퓨터가 있으면 조금 더 접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지 작가님 있어요. 웹툰 작가님이신데 제가 윈터우즈도 정말 재밌게 봤어서 이 신작도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신비라는 이제 웹툰이 나왔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너무 깊게 이입해서 봤던 웹툰이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툰 중에 하나로 손꼽는 웹툰인데 단행본이 있더라고요. 책장에 꽂혀 있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둘 다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잘 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핸드폰에 꽂는 카메라 렌즈 같은 건데 이제 빛 반사나 빛 번짐 같은 걸 조금 덜 하게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사봤는데 이거를 끼우면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사진들이 조금 더 촉촉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끼워봐 드릴게요. 저는 풍경 사진 찍을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어서 손을 다쳤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 생일 파티였어요. 친구 생일 파티였는데 친구들이 많았겠죠? 제가 옆에 있는 친구를 부르려고 이렇게 손을 뻗은 상태였고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미처 못 보고 이제 발을 걸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뻗은 상태로 넘어졌는데 손등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이제 생겼죠. 근데 아시죠?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면 그 쪽팔린 느낌 때문에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너무 숨고 싶은 순간이었고 사실 이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멀리 떠나고 싶었던 순간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이 정말 가장 멀리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입니다. 올해는 뭔가 작게라도 시작한 일이 없어요. 포기한 일은 많아도 시작을 한 일이 없어서 그나마 하나 꼽자고 하면 짝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분을 순간적으로 호감이 갔던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금사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심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서 작은 호감으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커진 일 중에 하나가 짝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나? 제가 최근에 서울에 놀러 갔을 때 생각을 조금 바꾸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저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걸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는 느낌이라서 자기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태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애쓰는 과정에서 이제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조금 저를 못되게 구는 순간들이 많은데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는 그런 사람인 거지. 도태되지 않을 사람인 거지. 누군가는 조금 뒤처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오히려 한 발자국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가. 저는 도태되고 싶지 않다고 느끼면서 꾸준히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당연한 건 없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모순적이게도 그렇게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엄청 큰 고민이었고 엄청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었는데 조금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앞에 이야기랑 조금 이어지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저는 가장 바꾸고 싶어요. 어쨌든 나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줘야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곳까지 올라가는 것도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걸 먼저 이뤄야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유독 더 제 자신을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 나태하고 무기력한 사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의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저를 계속 안 좋게 보고 저를 계속 손가락질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년에는 저를 조금 더 긍정적이고 예쁘게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장 바꾸고 싶어요. 20대 초반에 가장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가장 힘든 시기였고 저도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이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극복하는 시기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힘든 양은 처음에 똑같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덜어내는 속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유지되고 있었던 힘듦이 한쪽이 덜어지니까 관계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조금씩 마음의 병이 커지다가 멀어졌는데 가장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던 친구라서 계속 생각은 나더라고요. 어차피 한번 끊어진 관계는 다시 이어붙여도 그 전보다 더 쉽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 것도 그 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도 그냥 제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질문지를 보니까 그 친구가 떠오르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은중과 상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진짜 많이 울고 너무 깊게 이입하면서 봤었던 드라마란 말이에요. 이것도 친구 이야기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계속 한동안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았던 대사가 있는데 너를 외롭게 만든 건 너야.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쉽게 안 떠나더라고요. 너를 외롭게 만든 거는 결국은 너다.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외롭게 만드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너를 외롭게 만든 건 너야. 이 대사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10월 추석 때 이번에 연휴가 엄청 길었었잖아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이유가 8월에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5명이 다 같이 또 모여서 여수 여행을 같이 하게 됐는데 당연히 제가 그 좋아하게 됐던 친구도 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자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만났는데 너무 뚝딱거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상해지는 거죠, 사람이. 한 번 더 겪고 싶어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너무 아쉽고 다시 돌아가면 더 재밌게 잘 놀고 알차게 보내고 조금 더 뚝딱거리지 않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아시죠? 진짜 어바웃 타임 그 영화처럼 후회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후회하는 순간은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봤자 저는 또다시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제 혼술을 하는 걸 좋아해서 집 앞에 엄청 자주 가던 바가 있어요. LP 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골분들이랑 많이 친해지게 됐었고 사장님이랑도 많이 친해지게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항상 저를 되게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퇴사 이후에 많이 방황하던 시기에 그분들을 만나서 더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들이 제가 퇴사하고 나서도 저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해주세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저한테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라서 너무 고맙고 엄청 가까운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제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뿌듯하고 보람차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올해는 진짜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는데 내적으로는 단 하루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외적으로 이제 꼽으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제가 머리가 조금 긴 상태에서 파마를 했을 때 그때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그때가 가장 마음에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서 퇴사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퇴사를 했던 게 아니라 퇴사하기 직전까지도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내고 나서 그냥 딱 퇴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퇴사 이후에 이제 심각한 자기 연민과 보상 심리가 계속 따라와서 좀 무기력해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하면서 그 방황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그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버린 게 저한테는 가장 후회되고 사실 후회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올해는 조금 후회가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선물 받았던 책이 있는데 25년에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 왔는데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류시화 시인님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이에요. 이게 처음 실려있는 글에 보면은 되게 많은 후회가 담긴 글들이 써져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겼을 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줬을 거고 표현을 아끼지 않았을 거고 뭐 이렇게 후회하는 단어들이 줄줄줄 써져 있는데 사실 후회하는 걸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이 글은 조금 달라요. 완전히 후회로 똘똘 뭉쳐진 글을 보니까 아, 이렇게 후회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게 만드는 글이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깨달음을 주게 만드는 책이어서 제가 약간 뭔가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이 책을 계속 보여줬었다면 조금 더 빨리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방울토마토랑 루꼴라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식물 자라는 거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건조하진 않은지 벌레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아침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서 요즘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식물들한테 안부 인사하고 이제 물 한 번씩 분무기로 뿌려주고 이러는 게 제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잘 못 봐요. 그래서 한 번 딱 책을 펴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펼치면 끝까지 읽는 책이 어린 왕자예요. 어린 왕자는 몇 번을 읽어도 끝까지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쯤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영어 버전이랑 한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재구매를 했는데 순수성을 잃어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써져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을 좀 잃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어린 왕자를 다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완전히 제가 팥붕파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슈크림 붕어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팥붕파인 줄 알았더니 슈붕파였다. 네, 새로 알게 된 제 취향입니다. 오래 힘들게 한 일, 이게 웃긴 게 일을 하면 퇴사를 하고 싶고 퇴사를 하면 혼자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불안감이 들고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면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고 또 방황하면 정착하고 싶고 정착하면 방황하고 싶고 항상 모순적이고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를 가장 힘들게 한 일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변덕스러운 제 마음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량을 이거는 제가 2편에서 마저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25년에 너무 우울하고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도전해가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고 제가 답변했던 내용들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뒷이야기를 하나 오다고요.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네. 써져 있는데
음.